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 이유 미라클 비타북스 출판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치유력과 잠재력. 우리는 모두 기적의 존재다.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다. 의학적 불치병을 스스로 완치하고 발암물질을 척척 해독하고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고 일주일 만에 20년 젊어지는 일도 가능하다. 당신의 내면에 잠자는 그 무한한 힘을 제대로 알아보자. 하버드 대학교 청소부 실험. 청소만 해서 병을 치유한 사람들. 나이가 드니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 걱정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고 시간도 없어요. 호텔 2곳의 청소부 84명이 건강상담원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그들은 대부분 뱃살이 많고 혈압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과체중 상태였지만 활동량은 많았다. 하루 평균 15개의 호텔 방을 쓸고 닦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상담원은 두 호텔 가운데 한 곳의 청소부들만 다시 만나서 그들의 청소 활동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살을 빼고 운동 효과를 내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매일 살이 빠지는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침대 시트를 가는 그 15분 동안 40kcal, 청소기를 돌리는 15분 동안 50kcal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모두 계산하면 다들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운동한 것과 같아요. 건강을 위한 하루 운동 권장량이 30분인데 좋은 운동을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청소가 살이 빠지는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은 1개월 후 모두 체중, 체지방 비율, 허리 둘레가 줄고 혈압도 평균치가 떨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그들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평소 먹던 대로 먹고 하루 일과도 변한 것이 없었다. 달라진 것은 단지 생각이다. 자신이 매일 하는 노동이 살이 빠지고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다. 청소의 운동 효과에 대해 듣지 않은 다른 호텔의 청소부들에게는 아무런 신체적 변화가 없었다.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와 알리아 크럼 교수가 진행한 것이다. 실험을 진행한 랭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가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체내 독소 물질이 증가합니다. 반면 청소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지방이 빠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어들죠. 놀랍지 않은가? 청소는 고된 노동이라는 생각을 좋은 운동이라고 바꾸자 만성병이 저절로 나은 것이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학적 이유. 우리 마음에는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힘이 있다. 인류의 스승들이 강조해온 이 불멸의 진리가 21세기 천재 과학자들에 의해 불변의 법칙으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과학은 마음의 힘을 설명하는 최고의 언어다. 왜 우리가 기적의 존재인지 철저하게 과학의 눈으로 이해해 보자. 정신신경 면역학, 마음에 따라 면역력이 변한다. 아득히 오랜 세월 동안 기적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기적이 21세기 첨단 과학에 의해 마침내 그 메커니즘이 규명되었다.
마음 상태에 따라 면역력이 변한다는 것을 밝힌 정신신경 면역학, 생각하는 대로 뇌와 몸이 변한다는 것을 밝힌 뇌과학, 마음이 유전자의 활동을 바꾼다는 것을 밝힌 후성유전학,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밝힌 양자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가 무한한 힘을 가진 기적의 존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것은 곧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심신과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에 따라 변하는 신경, 화학, 물질.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70년대에 방대한 양의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펩타이드가 발견되면서부터다. 이들 신경화학 물질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변하고 순식간에 온 몸으로 전해져 몸 전반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킨다. 생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신경과학자 캔디스 퍼트 박사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신경화학 물질을 가리켜 감정을 지닌 분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신경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화학 메신저는 혈액을 타고 불과 몇 초 만에 온몸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몸 전체 세포의 특정 수용체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어떤 단백질이 생성되느냐에 따라 몸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몸의 실체가 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 즉 생각과 감정은 신경화학 물질을 통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온몸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사랑, 행복, 기쁨, 감사, 믿음, 용서, 평화 등의 마음일 때는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면역계의 중심인 백혈구를 강화하는 생리적 변화를 낳는다. 반면 분노, 불안, 우울, 절망, 슬픔, 후회, 걱정, 의심 등의 어두운 마음일 때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온갖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심신이 긴장하고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면역 기능과 소화 기능 등이 저하되어 만병을 부추긴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역시 모든 병은 적어도 95% 스트레스, 즉 어두운 마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각에 따라 뇌의 구조가 변하는 신경 가소성. 우리의 뇌는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한다. 1990년대 신경정신과학자 에릭 캔델 박사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뇌의 신경다발 내의 연결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것은 곧 생각을 선택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밝은 감정의 신경망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다. 뇌를 고정적 물질 덩어리로 인식했던 당시 엄청난 파장을 주었던 연구 결과이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뉴런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화하고 해당 뉴런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서 시냅스 사이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같은 생각의 반복은 특정 신경망을 강화해서 뇌를 일정한 모습으로 고정시킨다. 자신이 반복하는 생각으로 인해 뇌회로가 자동화 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 하지만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생각을 하면 뇌를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만든다. 새로운 자극에 의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신경 가소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반복하는 생각이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상상 운동 실험. 상상만으로도 근육이 자란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상상만으로 몸이 변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신경신호에 의존하는 뇌가 단지 상상만 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는 상상에 반응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최면 상태에 들게 한 사람을 차가운 고드름을 불에 달군 쇠막닥이라고 말하고 피부에 대면 실제로 화상을 입는다. 뇌가 최면 상태에서 하는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아이를 최면에 들게 한 후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말하자 구부리는 장면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다. 최면과 상상을 통해 인식을 바꾸면 그 힘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실험이었던 것이다. 양자 물리학, 우리는 매 순간 변하는 에너지장.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인류는 아득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답을 찾아왔다. 이 오래된 의문에 답을 얻은 것은 양자 물리학으로 세상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매 순간 변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양자 물리학은 만물의 기본 단위인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가 활동하는 미시 세계를 규명한 첨단 과학이다. 양자란 물질량의 최소 단위를 일컫는 말이다. 양자 물리학의 등장은 세상 만물은 분리되어 고정된 물질 덩어리로 알았던 인류의 지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 몸을 비롯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미세한 전자들이 빠르게 돌고 있다. 원자를 서울시 크기로 확대하면 원자핵은 농구공 크기고 전자는 모래알 크기다.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지고 다시 쪼개면 쿼크와 렙톤으로 나누어진다. 이 아원자 입자들은 끊임없이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코 고정된 물질이 아니다. 세상 만물은 본질적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가 단단하게 인식되는 이유. 말도 안 돼. 우리 몸과 모든 사물은 단단한데 어떻게 에너지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만물이 단단하게 인식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 한계 때문이다. 원자는 양전기를 띤 원자핵과 음전기를 띤 전자들이 끌어당기면서 하나의 원자를 이룬다. 원자의 표면은 음전기를 띠기 때문에 원자 간에도 밀어내는데 서로 뭉쳐 하나의 사물을 이루려면 사물의 표면에는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바깥으로 밀어낸다. 또 에너지 덩어리인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원자 입자들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특정 물질에서 반사되는 일정한 주파수대의 빛을 우리 뇌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생각에 따라 변하는 에너지장. 1944년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가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을 처음 제기했을 때 사람들은 황당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에너지장을 측정하는 과학 장비가 등장하고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세상 만물이 에너지 덩어리이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와 세상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에너지 덩어리이다. 내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에너지장도 변한다.
삶, 마법 창고, 마음, 마법의 약, 상상 치유. 몸과 마음, 삶을 살리는 진짜 치유. 첨단 과학이 밝힌 것처럼 무한한 힘을 깨우는 시작은 새로운 생각이다. 생각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상상의 기적은 그 기적의 치유력과 잠재력을 불러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학적인 도구다. 앞서 소개했듯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 건강한 이미지를 심으면 건강한 심신으로 변한다. 무한한 치유력을 깨우는 과학적 도구. 첨단 과학이 찾은 창조의 진리에 눈뜬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의학, 심리학, 교육,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지요법, 심상치료, 이미지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시각화 기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훈련법을 쓴다. 오늘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상상은 필수 훈련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원하는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 스포츠 심리학자인 로버트 니데페 박사는 감정까지 느끼는 이 구체적인 상상 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실제 경기에서의 불안감을 떨치고 집중력을 높이며 관련 근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운동선수는 승리한 모습을 상상하고 사업가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환자들은 건강한 모습을 상상한다. 심신의 치유부터 성공, 자기개발 등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상 훈련이 주목받고 있다. 성공학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소망을 이룬 모습을 집중해서 그리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상상으로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에게 모든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무한한 기적을 깨우는 궁극의 단계.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말기 난소암 환자가 있었다. 암세포가 복부 전체에 퍼져 1년도 살기 힘들다는 진단이었다. 오랜 시간 투병해온 그녀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후 남은 삶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누군가를 도울 힘이 남아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을 앞둔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면서 가슴 가득 차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환희였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 이 치유담은 외과 의사이자 통합의학의 선구자인 버니 시겔 박사가 전하는 환자 이야기다. 시겔 박사가 소개하는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보자. 시한부 진단을 받은 말기암 환자가 있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해온 그녀는 삶의 마지막까지 혼자이고 싶지 않아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다. 백혈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녀는 정성껏 고양이를 돌보았고 늘 함께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눈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년이 지났다. 그녀와 고양이는 시한부 진단을 유쾌하게 날린 채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병을 치유한 것이다. 시겔 박사는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강조한다. 가족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혹은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병이 낳은 기적의 치유담은 실제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바로 사랑이 무한한 치유력을 깨우는 기적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누비다입니다.